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조금 이렇게 주식 뛰고 하향을 걷다가 요즘 더 시장에서 다시 상승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종목들이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볼 거예요. 자, 피플바이오는 요즘 사실 이 치매 문제가 조금 심각하죠. 저도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되고 불안하긴 한데 이런 그 알츠하이머를 세계 최초로 이 혈액 진단 키트를 이렇게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초 이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 상용화를 하는 이런 피플바이오의 주가가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조기 진단을 미리 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이 제품이 되죠. 더군다나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라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셀바이오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이 반려견 전용 항암면적 치료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승인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는 어디까지 참조사항이죠? 이 뉴스와 관련해서 이 주식들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위치에서 이 뉴스가 떴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그런 뉴스로 인해서 이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의 추세를 보면, 자, 상장한 지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렇게 딱히 크게 기준을 잡고 하나 어떤 변화를 예측하기는 힘들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드디어 변화를 줄 만한 이 기준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실 주봉 5주선, 그러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5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는 요거를 해서 선으로 쭉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5주 이동 평균선이 되죠. 자, 이 5주 이동 평균선에게 5주 가격이 평균 가격이 잠깐 편한데, 이 모든 주식은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할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따라서 이 친구가 언제 5주선을 이탈을 했냐면 바로 이때 1월 22일이 속한 이 주에 5주선 이탈했습니다. 5주선의 이탈은 중기 추세 하락이 확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피플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주째 조정 받았죠. 기간으로 한 달 반이 넘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저번 주에 2월 19일에 속한 이 주에 저점을 하나 찍고 이번 주에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이제 물론 이 방송을 좀 찍는 날은 목요일이에요. 자, 2월 25일 목요일인데 방송은 2월 26일 날 이제 그 장중에 나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날 장에 요렇게 만약에 5주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해줄 수 있다면, 자, 5주선 최초의 하락은, 5주선 최초의 이탈은 중기 추세의 하락이 확정이 되지만 5주선을 회복해주고 다음 주에 5주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추세의 전환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일에 있어서 26일 거래일에 있어서 5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하고 안착해 주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주식은 일봉에서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 즉 5일 동안 종가를 다 더한 다음 나누기를 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생기는데, 이 주식 하락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언덕이 등선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생기게 돼요. 이 두 개는 가장 강력한 저항선과 지지선이 돼요.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엄청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의 이탈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서 주식의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2월 16일 날 자, 이렇게 돌아서면서 밑으로 툭 깨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하단 이탈하게 되죠. 자, 박스권을 하단 이탈하게 된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여기서 돌아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이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신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갈 줄 알고 미리 딱 사놓으면 이날 벌써 상한가를 시연했고 24일 날 다 먹을 수 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원리죠. 저런 걸 미리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일단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작은 거래량 정도는 다 잡아먹었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 잡아먹었고, 물론 거래량이 더 터지긴 했지만, 많이 터졌지만, 이게 긴 음봉이 생겼어요. 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터졌다는 얘기는 무조건 안 좋다.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터지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위치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 꼬리가 생기든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봉에서 지금 이렇게 꼬리 달고 떨어진 자리는 사실 예전에 강력하게 생긴 매물대죠. 이 주식이 쭉 상승하다가 하락을 할 때 또 박스권에 오래 있을 때 쌓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수 있죠. 이 자리만 알아 난 판다 엄청 오래 들고 있었어. 두 달이나 들고 있었어.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 이쪽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부합적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매물대가 나왔습니다. 또 이 매물대의 자리는 5주선의 변곡점 요렇게 5선도 상승하라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변곡점이 있는데 이 자리가 옆으로 꽤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가면서 당연히 강력한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자, 그렇지만 이 자리를 맞고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온다면 이 친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잘 그릴 확률이 있고, 만약에 26일 거래일에서 잘 돌파해주고 다음 주 3월달 첫 주에 시작을 할 때 5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이 친구는 5주선 위로 추세 전환이 확증이 돼요. 그렇지만 5주선을 잘 지켜주고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 다시 한번 바닥을 그려오는데 이 바닥을 그려올 때 벌써 2월 19일 날 지켜준 저가, 그리고 2월 26일 날 지켜준 이 저가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잘 지켜준 거죠. 우리는 이 자리 밑으로 안 내려갈래. 물론 뉴스에 의한 호재로 인해서 떴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벌써 한번 지켜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가장 이상적인 이 방향은 일단 26일 거래일에서 5선을 돌파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착해주고 돌아 나가면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모양새가 나오고, 단 한 번에 우상향하기보다는 이쪽 구간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절대 5주선이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즉, 이 놀아도 5주선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차트가 됩니다. 사실 이 치매 관련주들은 꾸준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그렇고 또 치매 관련주는 사회적 이슈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고, 또 모든 정부에서도 이 치매에 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플바이오가 하는 일은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물론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도 미래 가치가 있지만 제약회사에서 이런 분야는 특히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 이 친구가 지금부터 놀아도 5주선 위에서 놀아야지만이 이 친구가 추세를 전환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셀바이오를 살펴볼게요. 사실 요즘 반려견 시장 꽤 크죠. 집집마다 거의 반려견은 다 있고,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반려견으로 하시는 분들 인기가 꽤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반려견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꽤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 아플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예요. 근데 이 반려견 시장이 꽤 큰데 이 반려견 이 항암 치료제 이 정부 기대감, 이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 박세보이가 핫하다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이 차트에 대한 상황이 많은 걸 보여줘요. 자, 항상 이 장기 추세 하락의 확증, 그러니까 이 주식의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무너져서 이 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겠다는 확증은 이 5개월 선이 해줘요. 즉 5개월 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자, 5개월 동안 잘 지켜오던 평균 가격 이하로 주식이 밀린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에서 크게 누군가가 이 주식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상장한 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이 됐기 때문에 5개월 선이 생겼죠. 자, 이 친구 꼬리가 바로 딱 5개월 선 끝에죠. 이번 달에
5개월선 이탈할 마음이 없는 거죠. 물론 오늘 하루 거래하는 동안 5개월선 밑으로 깨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철저히 경계하셔야 되고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돼요. 근데 오늘 하루 거래일이 지금 거래일이 있다 하더라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은 괜찮고요. 그 전에 먼저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을 회복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에서 5주선을 이쁘게 안착을 해주면 피플바이하고 똑같아요. 중기 추세 하락의 확증은 5주선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반응보다 주봉이 더 빠르겠죠. 자,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인 5주선을 드디어 돌파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이쁘게 매집을 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 가격을 이제 올려놨으면 잘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끝났을 때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즉 5주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5주선을 잘 지켜준 상태에서 5주선 위에서 잘 돌아나가 주면 이 친구는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안 돼요. 즉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피플바이오랑 똑같이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 5주선이 이렇게 쭉 우상향하다가, 자, 이 주식이 만약에 이게 쭉 올라갈 때는 절대로 5주선 이탈을 안 한다는 거를 바로 20년도 10월 달부터 20년도 1월 달까지 보여주죠. 단 한 번도 종가상 5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죠. 이게 바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5주선은 많은 걸 의미해 주는데, 이렇게 1월 22일에 속한 이주에 5주선을 탁 이탈하면서 주식이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같이 이렇게 볼록한 이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이 박스바이오는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가격이 17만 9천 원인데 17만 9천 원이면 지금 상한가보다도 높죠. 그러니까 이 자리 갔다가 이 5선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5선을 잘 지켜주는 나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식이란 신도 모르죠. 따라서 이 자리를 뭐 그냥 뚫고 안착할 수도 있죠. 그럼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상승이 나오는 거죠. 차트로 보면 월봉상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첫 번째로 뚫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긴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반드시 5주선에서 이렇게 돌파해 놨으면 오늘 5주선 깨면 안 되고요. 반드시 5주선을 안착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일봉으로 이 상황을 끌고 오면, 자, 이렇게 주식이 상승을 잘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눌림목 줄 때마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21선, 황금일선을 잘 타고 올라갔고 바로 이 음봉 끝에나 이런 자리들이 다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5선 끝자리예요. 5선 이탈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 잘 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툭 꺾이고 내려오는 시점이 바로 또 5선 이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저점을 짚고 잘 돌아섰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항선은 알았죠. 저항선은 주봉에서 이 5선이 툭 꺾인 이 자리가 저항선이 되고 이 자리를 뚫어주고 안착하면 새로운 2차 상승이 이어지고, 이 자리를 뚫기 전에부터 5선부터 깨지 않아야 되고 잘 안착하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자, 5주선을 깨기 전에 일단 일봉에서 지지선을 찾으면 가격이 쭉 상승했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요번에 추세 전환, 즉 2월 24일 날 상한가를 시연하고 이제 피플바이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일봉에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5일선이 툭 꺾이면서 이렇게 가격의 변동을 보여줬고, 또 하나 거래량이 터졌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나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변곡점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오죠.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고요. 잘 타고 올라가면 내비두시면 이 자리 깨지 않아 잘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비두시면 돼요. 근데 아까 주봉의 변곡점이 말해주듯이 요렇게 그 황금일선, 21선 되면 변곡점이 있어요. 저 자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구간에 있는 이 매물대 때문에 그린 거죠. 누군가 여기서 꽤 고생을 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쯤에서 또 사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 여러 복합적인 이 시장 투자자들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이제 주식이 떨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급락했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했다 맞고 떨어질 자리가 첫 번째는 21선, 황금일선이 이렇게 갔다가 툭 꺾이는 변곡의 시기가 있었어요. 즉 가격이 좀 급격히 떨어진 거죠. 자, 이 구간에서 바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21선까지 우연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주식이 여기서 상한가를 시연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고 점상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보통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자리를 맞고 꼬리 말고 떨어지고 꼬리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쭉쭉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첫 번째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예상해 보면 요 21선쯤 가격인데 19만 원, 17만 원, 18만 원 요 사이인데 딱 요 가격은 19만 원대예요. 이 박셀바이오 상한가가 15만 5천 원, 오늘 기준으로 11,000원 더 한다 해도 17만 원대니까 먼저 이 주봉에 가까운 5선 먼저 먹고 떨어지겠죠? 이게 17만 4천 원이니까 따라서 일봉에서 저 17만 원대를 끌고 오면 자,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정도 자리 맞고 떨어지고 다시 21선까지 밀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지 않아서 만약에 쭉 우상향해서 날아갈 때 바로 이 황금일선을 기준으로 이 자리가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새로운 저항선을 만들었을 때 바로 주봉에서 이렇게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물론 하루하루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까지 오기 전에 벌써 여기까지 손실이 크겠죠. 오기 전에 주봉에서 지금 5주선을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할 때 26일날 거래일에 5선 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달 3월 2일, 이 3월 1일은 이제 장이 안 열리죠. 3일짜리는 안 열리는데 3월 2일부터 장이 시작됐을 때에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주선 위에서 항상 놀아줘야지 이 친구가 추세를 이제 턴을 해놓고 유지를 하고 있구나. 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상 피플바이오하고 박셀바이오 차트에서 봤고요. 이 변곡점과 거래량 거래대금을 알면 주식이 참 재밌고 대응하기가 좀 쉬워져요. 물론 시장에는 기법이 아주 많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저의 기법이니까 본인들도 본인만의 기법이 있으면 그 기법을 찾아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많죠.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방법을 하죠. 다이어트 하면 살 빠진다는 거 아는데 잘 안 지키죠. 힘들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세웠으면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잘 지켜나가면 좋은 수익으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